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가겠습니다. 172쪽 가등기 담보. 자, 가등기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일반 가등기랑 무슨 가등기? 가등기 담보 두 가지입니다. 자, 보통은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 순수한 가등기가 맞죠. 그래서 일반 가등기는 가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 순위가 기재가 되죠. 나중에 뭐 하려고? 본등기 하려고. 그러니까 A점 때 가등기 해놓고 나중에 무슨 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순위 어떻게 한다?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는 소급하는데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건 가등기 안 해도 매매에서 본등기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예요? 등기 그때부터죠. 그러니까 뭐는 올라가지만 변동은 그때부터다. 이게 일반 가등기 얘기고, 이제 담보 가등기는 이제 변칙 담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담보요? 자, 일반법 민법에서 대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하고 을하고 무슨 대차가 되면? 그럼 볼게요. 갑구, 등기를 볼게요. 갑구에 1, 갑이 무슨 권 있고 소유권 있고, 자,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이 토지를 뭐로 집어넣어서 담보 제공해서 뭐 받습니까? 대출을 받지 않을까요? 이 대출 관계는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무슨 대차요? 그럼 소비대차 하게 되면 채권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채무자가 있거든요.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뭐예요? 담보 받았으니까 뭐 할 겁니까? 등기부에 기재하자고 하겠죠. 그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그 저당권 반드시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채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채권이 주고 저당권이 뭐예요? 종. 그러면 을은 본권 저당권 갖고 있지만 저면은 안 하죠. 저면은 누구한테 맡겨요? 갑. 그래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저당권 뭐 하죠? 실행하죠. 그럼 저당권 실행하게 되면 뭐로 들어가요? 네, 저당권 실행합니다. 그러면 뭐로 집어넣어요? 경매되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겠네. 경락대금 다 뭐하고? 완납하고 소유권 취득해 안 해요?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또 왜 경매했습니까? 자신의 채권을 뭐 하려고? 회수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당권의 360조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 5개, 피담보 채권 5개 거꾸로 해볼까요? 제일 먼저 뭐예요? 무슨 비용? 네, 실행 비용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적혀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체불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지연이자죠? 몇 년분이에요?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위약금. 두 번째 약속된 이자. 다음 원본. 네, 이거 뽑고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담보 가치를 경매했더니만 이게 5억이 나왔고, 이 사람 금액이 다 해보니까 뭐야? 뭐 3억 5천 나왔어요. 얼마 나왔다고요? 채권이 한 3억 5천 나왔어요. 그럼 잔액이 얼마 남아요? 네? 그러면 뽑고서 잔액 남아있네요. 얼마가 남아있어요? 누구 겁니까? 갚고지 뭐. 그리고 모든 상황 뭐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채권자가 좀 욕심이 많은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몽땅 다 먹으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고서요, 이제 돈 빌리러 가면, 갑이 담보 들고서 돈을 빌리러 가면 채권자가, 자, 돈을 빌려주긴 주는데 무슨 대차 하는데 소비 대차 하는데 돈 빌리는 금액은 1억이고 이 담보 가치는 3억 정도가 됩니다. 자, 채권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저당권 싫어한다. 이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 훗날. 자, 이덕을 뭐 하지 못하면,
이력을 뭐 하지 못하면, 변제하지 못하면, 대신 물건으로 뭐 하라? 변제하시겠습니까? 물건이 뭘까요? 토지. 얼마짜리 가치? 대신 물건 이거 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속으로는 뭐야? 도둑놈이죠. 근데 말은 뭐 웃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하겠죠. 그럼 여기서 갑이 예스를 해야지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갑은 궁박 상태죠. 그래서 예스 합니다. 갑이 그러면 여기 속으로 예스 합니다. 그럼 이제 채권자가 묻죠. 그럼 뭐 하는 날, 뭐 대물변제 약속했으니까 이 3억 토지 달라는 청구권이 발생해 안 해요? 등기 청구권 발생해 안 해요? 하겠죠. 그럼 여기는 현재고 이건 뭐죠? 미래죠. 장래죠. 그러니까 장래 등기 청구권을 여기서 가등기 좀 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갑구의 기재가 될까요? 을구의 기재가 될까요? 네? 갑구의 기재가 될 거 아니에요. 갑이 무슨 권 갖고 있고 수익권 갖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여기다 뭐 설정했습니까? 네? 가 등기 설정했죠. 을구가 아니고 뭐라고 됐어요 지금? 갑구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출발했다가 채무자가 뭐 하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본등기 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본등기 순위는 뭐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수익권이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얼마짜리를? 3억짜리를 1억에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채권자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채권자 폭리가 있구나. 그럼 채권자 폭리를 뭐 하자? 막자. 그죠? 그 폭리를 뭐 하기 위해서? 폭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네,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러면 폭리를 막는 방법은 뭐예요? 보이잖아요. 뭐?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여기서 잠깐 스톱 여기서 시키는 거지 국가가. 어떻게 하면 폭리를 막죠? 털고 가시오. 뭐하고 가세요? 털하면 뭐예요? 네, 청산하고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절차를 적었다? 청산 절차를 규정한 법이 무슨 법이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반 저당권. 이건 가등기죠. 그죠? 그래서 이 가담보권자가 청산해서 본등기할 때까지는요, 아주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는 나중에 뭐 할 것이다? 가등기 담보 위에 채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채권, 가등기에서 뭐 하려면? 그러니까 타이틀 제목이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가 나오면 위에 뭐가 있구나? 채권이 있구나. 그래서 가등기에다 안전장치 붙여놨다. 그런 얘기고. 양도담보는 뭐예요? 양도담보도 뭐예요? 지금 채권 있어서 소유권 양도 받은 것에다가 안전장치 붙여놓는 거예요. 이건 소유권 자체를 아예 넘겨주는 형태고, 이거는 임시를 했다가 나중에 뭐 하는 거고, 본된 절차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된 거죠. 이거 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 안 복잡해? 소유권 완전히 넘기는 거니까 세금 다 내야 되고, 등기 비용 다 내야 되잖아. 돈 다시 갚으면 다시 다 원위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등기? 그래서 타이틀 제목이 가등기 담보 등자 동그라미 등 요약집 172쪽에 등. 자, 왜 등일까? 자, 목적, 채권자, 폭리, 방지, 적용 범위. 첫 번째 점,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의 플러스 이자보다도 더 커야 되겠죠. 이게 폭리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차용 플러스보다 적으면 폭리가 아니니까 이번 뭐 할 필요가 없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점, 가등기 담보 시고 양도 담보 시고 환매 등에도 무슨 법? 그러니까 그 등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양도 담보도 있고 환매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가지고 왼쪽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적용 범위는 첫 번째 출발이 뭐죠? 소비대처에서 출발한다. 어디서 출발한다? 두 번째 폭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 폭리. 세 번째 뭐가 있을 것? 등기 등록된 것. 이 세 가지를 뭘 것? 만족시킬 것. 소비대차가 아닌 것들,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가등기할 때는 이 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발이 무슨 대차? 그러니까 뭐 돈 소비대차, 뭐 쌀 소비대차. 그 다음에 마지막 점, 전세권, 저당권, 질권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 옆에다 할 것은 전부 저질 안 됩니다. 전부 저질 안 돼. 저는 뭐예요? 전세권. 저는 저당권. 질은 뭐예요? 질권. 그 권리 자체가 담보 물건입니다. 무슨 물건이요? 그 담보 물건 그 자체에다가 뭐 붙인다? 가등기 담보 붙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부 저질. 자, 법적 성질, 가설정, 이건 여러분들 뭘 기억하면 돼요? 저당권 기억하시면 돼. 무슨 권? 저당권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키워드는 거기 이제 권리 취득 시정이야. 경매 시정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이 가담법을 해결하는 방법. 아까 주택 임대차랑 상가 임대차는 아까 기본적으로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순서가 뭐 갖춘 다음에 대항력 갖춘 다음에 매매하고 경매 두 가지 기억하세요. 매매는 대항할 수 있고 경매는 슈퍼 세 가지 아닌 세 가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따지면 되겠죠. 그걸 기억하면서 연습하면 돼요. 근데 가등법은 이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겠죠.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네 사람이야. 몇 사람? 처음에 누가 있었다? 채무자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 앞에 이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있어. 선순위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네, 선순위 권리자, 전세권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의리, 가등기 담보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담보요? 그러면 선순위 밑에 이제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호수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람을 기억하세요. 몇 사람이요? 사례 문제는 많아요. 네 사람. 채무자 등이 있었고 전세권이 있었고 누가 있고 가등기 있었고 뭐다? 후순위.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더라도 이 앞에 건 뭐예요? 안고 가야 돼요? 소재요? 살아있는 거네. 그럼 이 금액은 나중에 이 사람이 줘야 되겠지. 이 사람은 삭제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선순위하고 가등담보권자는 한 팀이야. 청팀이라고 머릿속에 기억한다. 무슨 팀? 청팀이라고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청산금 평가할 때 고려할 사람이고 우측에 후순위 권리자하고 채무자 등은 100팀. 무슨 팀?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청산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청산금 담보로 들어온 부동산 있습니까? 네? 부동산 여기다 가액 적어놓으면 되죠. 누가 평가하죠? 누가? 가등보권자 평가하죠. 평가 빼기 청팀하면 뭐가 나올까? 아니, 청팀하면 이게 나오는 게 뭐예요? 청산금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무슨 금? 목적 부동산 평가액 빼기 청팀하면 뭐가 나온다? 청산금. 청산금 왜 계산했습니까? 네? 받을 자한테 통지하려고. 예? 받을 자가 누구? 100팀. 왜 100팀일까?
청산금 받고 백기 들고 나갈 사람들이야. 다 소재는 사람들이야. 받을 때 누가 있어요 지금? 후순위 권리자하고는 누가 있다? 채무자 등이 있다는 얘기야. 다시 청팀이 누구라고요? 네 사람이야. 채무자 등이 있고 가등기 있고 가등기보다 앞에 들어온 누가 있고 선순위 있고 후순위 있죠. 그럼 이거 슈퍼랑 똑같아. 얘가 뭐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이거 안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 건 소재 받고 나갈 사람들이죠. 네, 청팀과 무슨 팀? 백팀. 자,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권리 취득의 실행 들어갑니다. 무슨 실행이요? 그러면 담보 실행 통지해야 됩니다.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야 됩니다. 누가 통지해야 돼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 두 번째 거 밑에 청산금 이코로 뭐라고 돼 있어요? 목적 부동산 가액 빼기 가등기 담보권 채권액 플러스 선세권액 있죠. 자, 그걸 오른쪽으로 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그 박스를 밖에 나가서 박스를 밖에 튀어나가서 청팀이라고 적으세요. 무슨 팀?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에 플러스 안고 가는 선순위 들어가죠. 그게 무슨 금? 청산금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보세요. 무슨 기간 경과? 청산기간 경과. 청산기간 통지가 도달한 몇 개월? 2개월. 자, 청산기간 내 채무자 는 있죠. 는을 등으로 고치세요. 채무자 등. 채무자 등. 변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후순위 권리자 있습니까? 청산금 불만 시 뭐예요? 경매 청구 가능하죠. 자, 거기 채무자 등하고 후순위 권리자 있죠. 자, 오른쪽 바깥으로 쭉쭉쭉쭉 나가세요. 쭉쭉쭉 나가가지고 적으세요. 뭐라고 적으세요? 그렇지. 백팀. 가담법에서는 청팀, 백팀만 기억하면 답이 풀립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뭘 하려면 가등기에서 뭘 하려면 본등기를 하려면 무엇을 평가해서요? 변제기 도래한 다음에 청산금을 뭐해서? 평가해서 청산금 평가액이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러면 이게 뭐야? 청산기간. 그럼 청산기간 내 누가 대기하고 있을까? 후순위 권리자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후순위. 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이 이만큼 있다고 보여주고 들어오죠. 돈 받을 수 있어. 그럼 만족이야, 불만이야? 만족하겠지. 그러면 만약에 만족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청산기간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열어주고 이분을 모시고 나가서 여기서 뭐 받는 거예요? 청산금 뭐 하면 받으면 되는, 지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담보권자가 나중에 또 청산금 누구한테도 줘야 돼요? 후순위 권리자,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줘야 돼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본 등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근데 후순위 권리자가 만약에 만족하면 나가는데 채무자 등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채무자 등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여기서 서류를 안 주면 돼요. 서류를 안 주면 돼. 그러면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가 법원에 소송 제기하겠죠. 네? 왜 서류 안 주느냐? 그래서 자꾸 질질 끌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돈 마련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네, 후순위 그 자체가 만약에 불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문을 뭐 해버릴까? 닫아버려. 그럼 불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불만 있으면 못 받으면 여기 지나가면 한 푼도 못 받고 죽을 것 같으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여기서 뛰어내립니다.
경매해버립니다. 뭐 해본다고요? 이 경매될 확률이 99.99%라는 거. 몇 프로요? 그래서 여기 후순위 권리자 뭐라고 돼 있어요? 청산금 불만 시 경매 청구라고 돼 있잖아요. 그 경매 밑에다가 99.99%예요. 몇 프로요? 그러면 이거 청산금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 부동산 평가 빼기 청팀 해놨죠? 이 청팀에 후순위 권리자 포함시킵니까? 누구만 포함시켜요? 선순위 포함시킵니다. 청산금 받을 자에 선순위 권리자 들어갑니까? 청산금 받을 자에 선순위 권리자 들어가요? 후순위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후순위 권리자 경매될 확률이 몇 프로면? 이길 가면 바보지.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가 스스로 내가 뭐 하겠다, 경매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이게 99.99%가 되기 때문에 밑에 보면 밑에 박스에 경매에 의한 실행이 있어요. 첫 번째 점, 가등기 담보권자가 스스로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 동그라미. 그럼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99.99% 있죠? 네? 그걸 연결해 보면 답이 나오죠.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 평가해서 본등기하는 게 목적인데 청산기간 내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될 확률이 몇 프로? 그럼 그 길 가면 바보지. 스스로 뭐 하는 게 나아요? 경매하는 게 낫죠.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죠? 가등기, 청산, 본등기 하든지. 쉽게 얘기해서 그럼 이거 하다가 얻어맞을 확률이 높으면 그냥 스스로 뭐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 있죠. 네? 그죠? 밑에는 뭐죠? 경매 실행이 있죠. 그러니까 권리 취득 실행을 갖다가 영어로 큰 알파벳으로 A를 한다면 경매 실행은 B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등기에서 청산하고 본등기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뭐 하든지 경매 하든지 둘 중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위치 파악만 잘하면 돼. 선순위 권리자는 어디 위치해 있고 청산금 평가 안에 고려가 돼 있는 거고 후순위는 청산금 받을 자로서 어디서 위치하고 있다? 청산 기간 내 대기 중. 그러면 이 후순위 권리자는 자신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원래 경매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변제기 도래해서 저쪽에 뭐에 빠져 있어야지, 이행 지체에 빠져야지 경매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후순위 권리자는 만약에 이쪽 지나면 다 사라질 사람들이죠. 그럼 청산금도 못 받고 죽을 것 같으면 자신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 뭐라도 도래 전이라도 경매할 힘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기간 내에서 청산 기간 내에 한정해서 자신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것, 경매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경매가 되면 스스로 경매를 하든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하든 제3자가 경매를 하든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봅니다. 가등기 담보권은 뭐로 본다고요? 저당권 봅니다. 그러면 누가 경매하더라도 이 가담보는 소멸하겠죠. 단지 뭐 받고 끝나는 거예요? 배당 받고 끝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경매가 되면 누가 경매했든지 간에 가담보권은 전부 다 뭐로 간다는 거? 저당권으로 본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가담법은
저기 적용 범위하고 뭐하고? 적용 범위하고 이 청팀 백팀만 딱 기억해 놓으면 답을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놓고 이제 바로 문제 들어갑시다. 무슨 법이요? 가담법. 네, 281쪽 문제 1번. 가담법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 형태가 아닌 것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용해 봅시다. 여기다가 문제 1번에 1번 쌀 10가마니를 빌려준다고 그랬죠. 쌀 빌려주는 거 소비대차 맞죠? 그러니까 문제 1번에 쌀 10가마니 빌려준다 했으니까 소비대차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 토지에 그러면 토지가 담보로 들어왔죠. 그럼 폭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가 등기했어 안 했어요? 등기했잖아요. 그럼 이 법 적용해도 관계없겠죠. 두 번째 질문, 돈 10만 원 빌리면서 금전 소비대차죠. 소비대차 맞죠. 두 번째, 담보로 100만 원 상당 다이아 반지 폭리가 있다고 보겠죠. 근데 다이아 반지를 뭐 했어요? 양도했어. 그럼 뭐가 없어? 등기는 말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유권을 양도한 건지 아니면 뭐야? 물건 잘 양도한지 그건 묻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번 질문, 시가 3천만 원 상당 토지를 1천만 원에 뭐하고? 매각하고 1년 후 매도인이 1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에게 지급해서 뭐하기로? 환매하기로. 그럼 사실은 이건 뭐예요? 소비대차인데 이걸 슬쩍 뭐로 고쳐가지고 환매로 둔갑해서 한 거예요. 그럼 폭리가 있는 거죠. 또 거기 등기도 있어 안 돼 있어요? 환매 등기도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폭리이기 때문에 가담법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네 번째 질문은 금전 소비대차. 무슨 대차요? 또 자신의 부동산을 뭐 했어요 지금? 채권 앞으로 등기했잖아요. 폭리 가능성이 있죠. 다섯 번째 질문, 채무자가 얼마 빌리면서? 소비대차죠. 소유권 이전 폭리라고 봐야 되겠죠. 등기죠. 그죠? 가등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뒤에 보면 1번도 무슨 등기? 1번 가등기 이렇게 돼 있고 3번은 뭐라고 돼 있고요? 네, 등기, 환매 등기. 4번도 뭐예요? 등기, 이전 등기. 5번도 가등기. 얘만 뭐가 없어?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적용 범위를 한번 해본 거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네, 4번만 읽어볼게요. 4번.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 자체가 뭐해서 불합리해서 불합리하게 산정됐음을 증명해서 액수를 다툴 수 있다. 평가액을 갖다가 청산금이 뭐다? 1억이다. 해놓고 나중에 잘못 계산했다. 그래서 1억이 아니고 뭐다? 5천이다. 이렇게 다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네? 고돌이 할 때 딱 내면 뭐죠? 아 잘못해서 다시 할게 돼 안 돼? 안 돼. 낙장불입이야. 그러니까 한번 뭐 해놓고 말을 했으면 다시 뒤집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했다가 다시 또 뭐야? 잘못해서 미안해. 다시 된다? 안 돼. 신중해야 돼서. 그러니까 처음에 금액이 이만큼이다 놓고 잘못 평가됐으니까 이만큼이다. 그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관련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구조에. 그가 통지한 청산금에서 뭐 할 수 없다는 것? 다툴 수 없다. 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요. 가담법은요. 맞힐 수 있습니다.
답 보면 딱 정답이 보여요. 아까 주택임대차하고 지금 판례가 많죠? 네. 그 팔 머리가 아파서 힘든 것 뿐이지. 정형적인 판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맞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가단 보면 더 쉬워. 보면 답이 나와. 자, 문제 5번 들어갑니다. 자, 문제 5번. 3번 보세요.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서 목적 부동산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된다. 아까 청산금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목적 부동산을 채권자가 적으면 빼기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 아까? 팀 빼라고 그랬었지. 청팀은 가등기 담보권 채권액과 플러스 뭐야? 선순위권액 거기까지 가로무는 거지. 누구까지 포함시키면 안 돼? 후순위 채권액은 고려할 바가 아니죠. 청팀 뺀 청산금 받을 자한테 통지할 때 누구예요? 채무자 등한테 통지하고 그다음에 후순위한테 통지하는 거죠. 네. 선순위 권리자하고 후순위 권리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으니까 항상 나중에 항상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누구까지 포함시키는 없다는 거 후순위 권리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팀과 무슨 팀? 100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문제 6번 가등기 담보법엔 가등기 담보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를 바르게 나열하는 것. 전, 부, 저, 질. 그래서 전세권 고르시고요. 그 다음 뭐예요? 저당권 고르시고 뭐예요? 네? 질권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뭐죠? 미흡. 다음 편 넘기시고요. 문제 8번. 을은 갑으로부터 6천만 원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X들의 담보가등기 설정해 준 후 다시 병으로부터 4천만 원 차용하면서 저당권 설정해 줬다. 아, 그럼 여기 이제 청팀에는 선순위가 없죠. 선순위 없고 채무자 등 가등기 담보 후순위만 낸 거죠. 4명을 다 낼 수도 있고 선순위 빼고 낼 수도 있고 선순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1. 변제기에 을이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갑은 당연히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 변제기에 을이 뭐 하지 않으면 병 후순위 권리자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여기 뭐 당연히 변제기 뭐 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체죠. 세 번째 변제기에 을이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갑은 X단 청산 절차 없이도 가등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논리가 안 맞죠. 뭐 하고 가져가야 돼요? 청산 절차 거쳐야죠. 3번 틀렸고. 네 번째 을의 다른 채권자가 X토지한 경매를 뭐 한 경우 신청했을 때 갑은 자기 채권을 병보다 우선해서 뭐 받을 권리가 있다? 변제받을 권리가 있죠. 담보 가등기는 경매 시 뭐로 보니까 저당권 보죠. 다섯 번째 을의 다른 채권자가 X 경매를 뭐하면 신청하면 매각된 경우 갑의 가담보권은 뭐한다? 소멸하죠. 왜 소멸해요?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경매 시 모든 저당권 뭐한다? 소멸한다. 네. 9번에 5번 지문 읽어볼까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으나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기억하세요? 가등기, 청산, 본등기 할 수 있는데 그 청산 기간에 아까 누가? 후순위가 경매 할 확률이 몇 프로? 그래서 그냥 지가 경매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10번에 2번 청산금 없는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 경과로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넘으면 소유권 취득합니까? 자
가등기는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본등기 해야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본등기 하기 전까지 채무자 등은 돈 마련해서 갚고 말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등기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본등기 했을 때 취득하는 겁니다. 네. 다음에 11번. 자, 2번 들어갑니다. 통지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하의 물상 보증인은 포함되지만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채무자 등이 있죠.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 당연히 포함되고요. 물상 보증인 포함되고요. 또 그 용감한 제3자도 포함시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문 틀린 지문입니다. 채무자 등. 그럼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법 조문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좀 읽어봐라. 이렇게. 뭐라고요? 거꾸로, 거꾸로 한번 읽어보라 한 적 있어 없어요? 있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지금 가담법입니다. 무슨 법? 가담법 2조에서 채무자 등이 있어요. 뭐라고요? 채무자 등에는 누구도 있지만, 채무자도 있지만, 누구도 있고, 물상 보증인도 있고, 그 다음, 네, 용감한 누구요? 제3자도 포함합니다. 따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언제 보시면요. 네, 그 채무자 등 일부에게 만약에 누락을 하죠. 뭐 한다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는데 일부를 만약에 누락하죠. 그러면 청산기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등 일부를 뭐하면 누락하면 청산기간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등 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누구요? 채무자, 물상 보증인 누구죠? 용감함 누구요? 제3자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민법으로 가봅시다. 자, 149조 몇 조요? 네, 조건부 권리. 무슨 권리요? 조건부 권리. 기한법을 똑같습니다. 자, 처분할 수 있습니까? 네? 처분 가능해요? 두 번째, 조건부 권리 상속됩니까? 네? 상속되죠? 세 번째, 보존할 수 있습니까? 보존. 보존이 뭘까? 보존. 자, 합격하면 아파트 증여하는 경우 있죠. 그걸 가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하시다고요? 합격하면 아파트 달라는 효력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먼 훗날 장래청구권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자, 담보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조문이야. 그래서 거꾸로 여기서 뭐라고요? 담보, 보전, 상속, 처분. 자, 세 번째 187조 네,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네? 자, 그럼 처음 나온 게 뭐죠? 상속. 두 번째 강제집. 네, 공영 징수. 무슨 징수? 세 번째 네,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자동 취득, 등기 취득. 그다음에 D 경매. 경락대금 완납 시에요, 등기 시에요? 전부 다 등기 취득이 아니고 무슨 취득? 기타가 있겠네. 그죠? 기타. 혼동은 자동 소멸일까 말소 소멸일까? 네, 자동 소멸입니다. 그죠? 그럼 네 번째 194조 간접점유 무슨 점유? 간접점유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지상권, 지역권은 간접 점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전세권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유치권에 있을까 없을까? 뭐라고요? 유치권 간접 점유 된다고요? 유치권에서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 아닌 제3자 간접 점유, 그건 인정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지금 간접 점유라는 것은 주인이 갑이 간접 점유자냐 하는 그 묻고 있는 거야. 유치권 자체는 간접 점유는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 빠집니다. 질권 돼요, 안 돼요? 조문을 좀 읽으라는 얘기야. 지상권, 전세권, 질권, 그 다음에 뭐예요? 차차치, 무슨 대차? 사용대차, 그 다음 임대차, 그 다음 무엇일까요? 임치. 전부 다 무슨 점유가 나와요?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지상권 통해서 갑, 전세권 통해서 갑, 질권 통해서 갑, 사용대차 통해서 갑, 임대차 갑, 임치 갑. 여기 무슨 점유가 되고? 아니, 여기는 직접 점유가 되고 이 주인은 뭐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간접 점유, 직접 점유 나오면 어디를 봐야 돼, 기준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얘가 점유가 상실되면 상실이고, 상실 아니면 상실 아니고, 침탈이면 침탈이고, 아니면 아니죠. 다음 다섯 번째 197조 점유의 태양. 무슨 태양이요? 점유의 모습. 자, 소의 의사 추정됩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특별법 할 때는 앞에 거 다 까먹고 저거 할 때는 까먹고 이래요? 아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추정돼요. 아시습니까? 자, 선의가 추정됩니까? 평원이 추정됩니까? 공연이 추정됩니까? 딱 하나 없는 게 뭐예요? 무과실만 추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360조 저당권의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 범위. 첫 번째가 뭐죠? 원본. 뭐죠? 원본. 두 번째가 이자 뽑고 제한 없어요. C는 네, 위약금. 요 세 가지는 등기에 기재가 돼 있어야지 뽑아갈 수 있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건 이제 기재가 안 돼 있어도 네? 체불, 손배 몇 년분? 1년분의 하나죠. 또 아니죠. 실행 비용이죠.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럼 이 360조는 가등기 담보권을 써먹을 수 있죠.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와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는 같다.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와 저당권 피담보 채권은 같다. 아니, 방금 전에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시 뭐로 본다? 저당권 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다고.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에서 360조 빼면 목적 부동산에서 360조 빼고 플러스 선순위 붙인 게 그게 뭐예요? 청산금이야.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 플러스 뭐예요? 안고 가는 거 선순위 있잖아요. 그게 묶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청산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조문들은 이게 무슨 내용을 낸 것도 아니고 뭐 낸 거예요, 그냥? 법 조문이야, 조문. 이 조문에 있는 것들을 가서 한 번씩 뭐 한다, 이렇게 매일. 여러분 매일 아침에 세수 안 해?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요, 습관적으로. 근데 앞에서 읽는 것보다 어떻게 읽어라? 뒤집어서 읽으란 말, 뒤집어서.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오면 답 맞추지. 시험은 내가 하나를 더 맞으면 합격하는 거고, 한 문제를 못 맞추면 내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 떨어져서 모르구나. 이 딱점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가 뭐 이렇게 가냐 이렇게. 어차피 이거 합격될 거 아니야.
합격, 불합격도 하나야. 수석, 차석도 하나고.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건 뭐 한다? 반드시 뭐 한다? 맞히라. 그래서 매 한 번씩 읽어야 돼요. 채무자 등에는 누가 있다? 거꾸로 용감한 제3자가 있고 물상보증인이 있고 채무자가 있다.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죽을 거 없어요. 지금까지 못한 게 아니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같이 앉으면 지난 세월을 보면 해놓은 게 하나도 없죠. 왜 없을까? 본인이 잘 알거든. 안 한 걸 알거든. 근데 본인이 안 한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무진장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또 단원별 문제 풀이하면서 또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오후에 한번 여러분 뭐 한 적 있어요? 오후에 이렇게 매일 이렇게 뭐 하세요? 문제 푼 적 있었잖아. 또 이건 또 단원별 또 가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앞뒤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 등 룻고 고치면 꼭 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10번 별표 하세요.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을수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병이 그 부동산 저당권 취득했다. 그러면 여기는 누구는 없고 선순이 없고 채무자 등 가등기 담보 후순위만 있구나. 그 그림이 딱 기억하면 되겠죠. 1. 갑은 변제기에 도래한 때 청산금이 없는 경우 즉시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즉시 하면 안 되죠. 청산금이 없어도 없다는 뜻을 뭐 해야 돼요? 통지해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두 번째,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래도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 진행한다.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 뭐한다? 진행한다. 그걸 이제 멋있게 표현한 말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청산기간은 진행한다. 그런 뜻이야. 그 뭐죠? 주관적 평가에도 청산기간은 진행해요. 다시 그거보다 뭐해도 거지같이 뭐해도 평가해도 청산기간 뭐한다? 진행한다. 그럼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거 맞아요?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지같이 평가하면 제일 먼저 누가 손을 오도독 하고 있을까? 후순위 권리자가 무슨 기간 내? 너 거지같이 평가했구나. 그럼 나 받을 데 없잖아. 그럼 후순위 권리자가 뭐 하는 거야? 어차피 못 받고 죽을 바에 뭐 하는 거야? 네 죽고 나 죽고 뭐야? 경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지같이 뭐 해도 평가 청산기간 진행에 관계없어. 누가 손봐줄 거니까. 후순위 권리자. 됐어요? 세 번째, 갑이 청산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 등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 등은 언제까지 돈 갚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까지. 청산 기간 내 갚을 수 있으면 좋고요. 또 뭐야? 그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돈 갚을 시간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병은 청산 기간 내 한해서 무슨 기간 내 한해서요? 후순위죠. 자신의 피담보 채권 변제 도래전이라도 경매 뭐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아까 여러분 희한한 게 있었죠. 일반법 물권 전세권은 변제기 했을 때 저쪽을 뭐에 빠뜨려야지. 변제기가 도래해서 너변 나변 이행체에 빠뜨린다면 경매하는 게 맞지. 근데 아까 주택 임대차에서도 무슨 대차요? 특별법에서 변제기 도래했고 저쪽은 뭐에 빠뜨리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었지. 여기는 아예 뭐가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왜? 특별법이니까 특별한 곳이니까. 됐어요? 4번 질문 맞죠? 다섯 번째, 병담보권 실행으로 후순위가 경매에서
정한테 매각됐습니다. 갑의 담보 가등기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요. 왜? 경매시 저당권으로 보죠. 경매시 모든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합니다. 12번 잘 기억하세요. 자, 14번에 3번 지문 읽어보세요. 14번에 3번. 가등이 담보된 법률은 가등본 실행법은 저당권 경우와 동일하다. 자, 저당권에서는요. 무슨 권에서는? 저당권에서는 유저당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저당이요? 자, 이런 거예요. 저당권자가 경매해서 경락대금에서 360조 받고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약속을 해.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뭘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그걸 뭐해서? 팔아서, 뭐해서? 매매해서, 매매 대금에서 360조 받고 나가도 좋다. 선택할 수가 있어. 그럼 저당권자는 뭘 통해서? 경매에서 배당받는 게 빠를까? 저당권자가 매각해서 매각대금에서 뽑아가는 게 빠를까? 빠르겠죠. 왜? 경매는 6개월 이상 걸리죠. 매매는 6개월 이상 걸릴 이유가 없죠. 또 경매했을 때 뭐야? 경매는 100%가 나올까? 프로트 떨어질까? 그럼 매매는 100%지. 그러면 저당권자는 빨리 돈을 회수해서 좋고, 설정자는 100%에서 남는 금액이 더 크죠. 서로 이렇게 윈윈할 때는 가능해요. 근데 가등기 담보권에서는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절차 둘 중 하나밖에 안 되죠. 가등기 청산, 본등기 하든지 자기가 뭐 하든지 선택 두 가지밖에 없죠. 저당권자는 더 자유롭죠. 더 누가 유리한 걸까? 저당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경매시 저당권으로 보는 건 맞지만 실행 방법은 누가 더 유리하다? 저당권이 훨씬 뭐하다? 유리하다는 거. 다음 페이지 15번 별표해 두시고요. 가담법 설명 중 옳은 지문으로 짝지어진 것. 기억.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엔 가등기 담보가 설정 대상은 건 막 들어가 있죠. 이때 뭘 기억해야 돼요? 전부 저질. 슬그머니 뭐가 들어가 있어? 끝에 전세권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틀린 지문. 니은 가등기 담은 피담보 채권 범위는 저당권 경우와 같습니까? 같죠? 경매시 뭐로 보니까? 저당권 보니까. 디귿 공사대금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영된 경우 가담법이 적용된다. 틀렸죠? 공사대금 채권은 소비대차 계약이 아니죠. 금전 소비대차, 쌀 소비대차 그게 아니죠. 이건 도급계약이죠. 디귿 지문 틀렸고요. 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수익권을 이전한 경우 선의 부동산 매수인은 수익권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양도, 담보 연결된 제3자는 선의는 취득하고 악의는 취득 못합니다. 그러면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취득하죠? 선악 묻지 않고 취득하죠. 특별법에서 양도, 담보, 가담법에 양도, 담보 연결된 제3자는 누구는 취득해도 선인해도 악의는 안 됩니다. 근데 명의신탁 연결된 누구는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뭐한다? 취득합니다. 다음 미음. 가등기 담보의 특질상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가담보권을 양도할 수는 없겠죠. 채권이 주가 되고 가담보권은 저당권이죠. 주정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자, 거기 3번하고 4번을 서로 반대 표시해 놓으세요. 몇 번과 몇 번이요? 자, 3번 보시면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뭐 했습니까?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뭐죠? 객관적 평가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담보 실행 통제 효력이 없다. 아까 뭐 기억나세요? 그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그런데 밑에 네 번째입니다. 채무자 등에게 통제하는데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 또 누가 있고요? 물상보증인이 있고요. 특히 담보가등기 소유권 누구? 취득한 제3취득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용감한 제3자. 자, 그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 진행하는데 채무자 등 일부 누락하면 청산기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억하세요. 그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은 뭐 하는데? 진행하는데 채무자 등 일부 누락 청산기간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태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17번. 네, 4번 질문 읽어볼까요? 채권자가 채무자 뭐예요? 등에게 지급할 청산금 계산할 때 후순위 권리자 채권액도 고려해야 된다. 맞아요? 고려할 필요가 청팀만 고려합니다. 무슨 팀만요? 100팀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군 고려해도 후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다음 페이지요. 18번 별표해 두시고요. 가담법 설명으로 옳은 것. 1. 매매대금 채권 가지고는 소비대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법을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소비대체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담보 목적 부동산 경매 뭐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세 번째, 평가액이 피담보 채권 미달하는 경우 가담보권 실행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미달해도 평가해야 됩니다. 통제되겠죠. 네 번째,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 양수한 제3자가 악입니다. 악의는 보호받지 못하죠. 누구는 보호받아도 선의. 다섯 번째, 청산기간은 도달 날부터 1개월입니까? 2개월이죠. 그래서 가담법은 적용 범위하고 소비대차, 폭리, 등기, 등록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청팀하고 무슨 팀? 100팀 꼭 기억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나머지 거 하고 총칙 갈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